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3월 2일 한국 시간 저녁 8시가 좀 넘은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들어온 전투 소식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봐서 지금 러시아군이 재집결, 그래서 차후 공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외신들도 앞으로 24시간 내지 48시간 이후에 어떤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시간 동안에 방어를 준비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온다 그러면은 막대한 피해가 있을까 참 안타깝네요. 오늘 우크라이나는 영하 2, 3도, 또 영상 2, 3도까지 이런 그런 날씨 온도를 보이고 있고 비와 눈이 오고 있답니다. 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그러한 기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잠자기도 어렵고 아마 공격하는 러시아군은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자들도 힘들겠지만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날씨, 특히 기동 장비들이 진흙에 파묻힐 텐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된 공군만 있었다면 아마 러시아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Fog of War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역하면은 전쟁의 안개라고 하는 것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도 지금 오픈 소스를 주로 가지고 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또 실제로 어떤 그 직접적인 군사적인 정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앞을 봐야 되는 이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굉장히 어려운 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드론의 운용인데 우리가 많은 보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 그렇고 러시아군도 그렇고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전쟁에 있어서 이 드론이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 또다시 입증이 되었고 이제 이것이 차후 전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서 얼마 전부터 대대 전술단이라는 것을 편제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단급이 제병협동부대였습니다. 제병협동부대라고 하는 것은 보병, 기갑, 포병, 통신, 공병, 그 외에 정비, 수송, 보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제병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가 통상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단위를 대대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했던 것은 적은 병력으로도 전문화시켜서 빠른 기동을 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번 전투가 신속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대 전술단에 대한 벌써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보기엔 속단하기 좀 빠릅니다. 이번에 작전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가정 상황이 잘못돼서 작전 계획 전반이 흐트러져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훨씬 거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대 전술단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대대 전술단의 가치는 우리도 세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도 병력이 줄고 과학화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군단, 사단 이런 편제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이 기회에 잘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헬리콥터 운영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회전식 항공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어깨 견착식
스팅어 또는 SA-7 또 SA-17 같은 그러한 어깨 견착식 대공 무기 때문에 이 헬기들이 날아다니다가 이제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헬기가 낮에 다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야간에 다녀야 주간에 그 뭐 23mm나 뭐 캐리브 50 이런 그 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난다고 하더라도 이 대공 어깨 견착식 대공 그 무기들 여기에는 그래도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슨 뭐 그 플레어라고 그러죠. 플레어 그런 거 발산해 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이번에도 또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방향성 대공 방어 장치, 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화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빨리 전력화되든지 해야지. 우리나라 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대도 이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러시아군이 보여주듯이 이제 헬기가 이 장비 없이 떠다니는 이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그 푸틴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지도자였는데 지금은 전쟁 범죄인 전범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예롭게 이 사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